굿모닝. 제가 있잖아요 오늘 오늘은 서판교에 제가 지금 학부모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거 진짜 이건 유튜브에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짜자잔 좀 만나뵈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학부모 상담은 지금 뒷전이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아까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가 지금 무슨 일 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물류 쪽을 하신다 그랬어요. 예. 물류라고 하면 창고 관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조금 더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물건을 가져오시는 분, 이제 케미칼 쪽을 저희가 하는데 화학 원료 쪽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네,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수입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보관할 데가 없으시니까 저희한테 위탁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보관했다가 이제 필요한 이제 각 회사에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뭐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물류 그게 지금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셨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거. 언제 때부터 물류를 하신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그거라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로 시급 뭐 그 당시에는 한 5,000원 됐겠지. 뭐 4,000원, 5,000원. 그렇죠. 네. 시급 받으면서 창고에서 물건 날르고 이걸 알바로 하다가 예, 그러다가 지금은 물류회사 사장이 되신 거네. 그렇죠. 잠깐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똑같은 그 알바를 해도 보세요. 지금도 뭐 이렇게 뭐 택배 알바, 뭐 노동 알바, 그다음 뭐 물류 창고 막 물건 날르고 이러는 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대학교 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다가도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는 이제 물류창고의 사장님이 되셔서 그래서 아이를 OSS에 유학까지 보낼 정도로 정제를 갖추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남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대학교 때 알바했잖아. 영어 가르치는 알바. 영어 가르치는 알바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제가 또 학교 방송반이었잖아요. 다음은 뭐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반. 예. 그 다음에 대학교 때 들어가고 애들 영어 가르치고. 그 다음에 대학교 때 영어를 가르치다가 학원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학원 금지법이 내려진 거예요. 가외 금지. 그래서 학원 강사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학습지라는 것이 이제 태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습지 시장에 또 학습지 원고 대신 써주고 이런 거 했다고요. 알바. 그것도 알바. 그러다가 저자가 된 거예요. 제가.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사장님이나 저나 이제 한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분야는 솔직히 잘 모르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뭐를 해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지금 커피숍에 만났잖아요. 예. 지금 커피숍에서도 지금 알바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지. 그렇죠. 근데 이 알바가 두 부류야. 하나는 아유 내 팔자야. 여기는 손님 들어와갖고 부모 잘 만나갖고 여기서 커피 맛있게 이런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그래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봐갖고 나도 나중에 이것보다 더 훌륭한 커피숍 사장이 될 거야 하는 분이 있다고. 그렇죠. 다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고요. 그죠? 그럼요.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그 물류창고에서 짐 날르고 이런 알바를 하실 때 예. 물류창고 내가 사장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대학교 1학년 때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도 저도 그래서 옛날에 친구들을 이게 제가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주고 했는데 이 물류 쪽이 지금보다는 훨씬 옛날에는 이제 이게 육체적으로 일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친구들이 굳이 이 돈을 받으면서 이걸 할 필요가 있냐 해가지고 친구들이 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을 좀 등한시했다거나 그런 그러니까 거를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는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 그러니까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죠? 어떤 일도 하다 보면 방법이 생기고 그런 힘든 거를 거치다 보면 성공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둘이는요
개고생 동기입니다. 개고생 동기. 아, 진짜. 맞아요. 나도 고생 많았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고생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일가를 이루셨잖아요. 네. 그 이제 자식 보고 네가 해 그럼 또 안 한다. 왜냐면 걔네들은 그 고생하는 과정을 생략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 그래서 대물림이 잘 안 돼 이게. 그죠? 너무 열받고 그건 나중 얘기고. 야, 근데 어쨌든 지금 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시다. 아이고 대단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뭐. 진짜 누구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되죠. 그 지금 그 사모님도 부인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도 하시다네. 그렇죠. 예. 그렇지. 예. 어. 야, 그냥 아빠 얘기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아니 아빠는 아니야. 아니 미안해. 아빠는 네. 어떤 점이 가장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듬직하고. 듬직하고. 네. 어. 그리고 자기 주관이 뚜렷했어요. 주관이 뚜렷하고. 네. 어. 네. 그래 그런 게 있어. 그죠? 남자다운 게 있어, 그죠? 남자의 첫째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가장으로서의 첫째 조건, 남편으로서의 첫째 조건, 책임감? 책임감. 빙고. 저는요, 네. 사랑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사랑한다라는 말은 저에게는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하고 동의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죠. 예. 사랑한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사랑해 한다는 얘기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뭐 아내 인생을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책임을 주고 내가 끌고 나가는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그런 책임감 때문에 예,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이제 오성이도 그러니까 OSS를 보내는 게 저는 솔직히 본인이 안 가고 싶다고는 안 보내요. 근데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근데 내가 요즘 예.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오승희 아빠처럼 그렇게 사시면 세상에 겁날 게 없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데 뭐 자식 교육 특별히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자식 교육이지. 오늘 저는 정말 우리 개고생 동기를 만나가지고 너무 진짜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 사는 거 뻔한 룰이 있는데 그걸 잘 못해. 맞아요. 그죠? 하나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무슨 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요. 그거를 그 길이 나오기 전에 대부분 포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치운다려고. 예, 그걸 쉽게 또 잘 살려고. 모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뭐 내가 뭐 그죠? 자, 우리 개고생 동기가 가위바위보로 우리의 그 인생을 결정합시다. 자, 여기 화면 보이게 가위바위보. 이거까지 똑같네. 가위바위보. 이거까지 똑같네. 가위바위보. 이겼어. 야, 그래도 젊으신 분이 나를 이겼으니까 좀 낫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예.